안녕하세요. 캠스컵TV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용기 수출 첫 번째 에피소드로 나도 실전 업무 익히면 돈 벌 수 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용기란 게 뭘까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물론 이 화장품 용기 수출 업무를 하기 이전에 어떤 다양한 아이템을 갖다 취급해 왔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은 건 한 30여 년 동안에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갖고 아주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제품들을 갖다가 취급을 하고 어느 정도를 됐을 때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 생각했고 그랬던 참에 다시 한번 또 제가 그걸 한 30여 년이 다 된 지금쯤에서 어떤 그 아이템을 갖다 새롭게 한번 또 시작을 해보자라고 했던 게 화장품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세월 동안에 나름대로 했던 그 노력을 많은 자료를 갖다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 활동을 갖다 제대로 진행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쌓였던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그냥 이걸 갖다가 사장시키기로는 좀 굉장히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이런 화장품 용기 업체를 갖다가 개발을 한 것보다는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 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갖다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화장품 용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 화장품 용기 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 화장품 용기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우선 피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용기 산업은 20년 전에는 유리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유리 제품이 대세를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도 유리 용기 사용은 큰 변화는 없지만 외국에서 유입된 진공 용기 등 다양한 용기가 선보여지고 있으며 무역 업종에 국한되던 시장도 전문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생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용기는 화장품 제조 원가의 한 3 내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이 감성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요성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다양화되면서 용기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 트렌드에 따라 용기는 다양성이 중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형을 브랜드사에서 직접 제작해갖고 관련 제조사에 의뢰하는 방식이었지만은 2000년대 이후에는 전문 제조사가 금형을 만들어 프리몰드로 제조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경우는 금형비까지 포함해 지불하고 특정 기간까지 용기를 독점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용기 관련 업체는 한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것은 아주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용기 종류에 따라서 또한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 하면은 이게 또 대표 기업들이 뭐뭐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공급 단가 인상을 높고 브랜드사 마찰을 빚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이것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굉장히 어떤 그 마찰을 빚고 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건 화장품 용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전반에 걸쳐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화장품 용기 업체들은 여전히 브랜드사와 화장품 OEM사로부터 파트너보다는 하청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식 변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겠습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용기 업체는 브랜드사와 또는 어떤 OEM사, 이건 용기 업체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템에도 다 마찬가지죠. 브랜드사와 또 그걸 만드는 제조회사다. 이런 것이 일종의 하청 개념으로 인식되었고, 또 일반적으로는 외주업체라고 그러죠. 인식돼가지고 어떤 그걸 갖다가 어떤 소위 말하고 갑질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변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인식 변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저도 사업을 갖다 건 이 분야에서 한 3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화장품 용기 트렌드는 화장품 트렌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화장품 용기라는 것 같으면 화장품이라는 것이 어떤 게 뭔가 만들어져야지 거기에서 그 화장품을 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데, 별도로 용기 트렌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트렌드에 따라서 용기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분을 내세운 마케팅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용기 트렌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성분과 유통은 고정화되기도 했죠. 예를 들면 큐텐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용기는 노란색이다. 화이트닝은 백색이다. 또는 방문 판매 제품은 골드가 일반화된 상식입니다. 또 재질 면에서는 각 제품 특성에 따라 선택되기 때문에 별도의 트렌드가 있지는 않으며, 색조 제품의 경우는 유행에 따라 용기 컬러가 변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색조 제품의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화장품 용기는 패션과는 반대로 경기가 풀리면 다양한 컬러의 화려한 컬러가 대세를 이루며, 경기가 또한 어려워지면 단색이 유행합니다. 또한 용기 재질 역시 원가 절감 차원으로 저렴한 튜브가 또 선호되기도 합니다. 화장품 용기 단가는 금형비를 제외하면 전체 제조 원가의 한 3 내지 40%를 차지하며 1,000원에서 4,000원 선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품의 용량과 규격에 따라서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또 더 비싼 경우도 있죠. 용기 단가 구성은 원료 가격 인상에 따라 결정되지만은, 최근 원료 단가가 20% 이상 올랐지만 경쟁이 치열해 단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또는 불량률을 낮추려는 각사의 노력들이 늘고 있으며,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말이죠, 내수보다 수출, 그러니까 화장품뿐만 아니라 어느 업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자기 가진 그 아이템을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어떤 정말 틈에 보이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한번 좀 눈길을 돌려보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용기 제조의 경우 중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도 많지만, 이는 인건비의 절감 차원일 뿐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요. 원료는 중국이 오히려 국내보다 비싸기 때문에 중국 현지 생산의 경우도 생산량이 많은 단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용기 수준은 이태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이태리보다 떨어집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을 함께 검토하면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용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은 급변하는 화장품 트렌드와 함께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박람회를 통해 소개되면서 세계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용기가
국내 제조 제품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 나오는 화장품 굉장히 어떤 고급스러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그런 제품의 용기가 오히려 국내 제품의 어떤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국내의 어떤 그 용기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품 단가를 올려야 함에도 업체가 난립하고 대기업들의 비용 절감 압박이 높아지면서 단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은 실질적으로 모든 원부자는 시간이 가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품 단가를 올려야 되죠. 그런데 업체가 굉장히 난립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화장품 용기 업체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무려 1000여 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용기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단가 인상을 못하는 업체의 제품 수주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진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용기 생산부터 인쇄가 되어 나오는 원단 인쇄 기술이 도입되는 등 다양한 신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용기 시장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절실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정부의 정책 지원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청업체의 개념을 파트너 관계로 변화하는 업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무리한 가격 경쟁을 벗어나 특화된 기술로 승부하는 건전한 경쟁 문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청업체의 개념을 파트너의 관계로 변화하는 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제가 일했던 그런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개념이 참 굉장히 희박했어요. 일단 외주업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하청업체 개념입니다. 여기는 파트너는 개념이 상당히 화장품 용기 이것뿐만 아니라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도 단 그런 것은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파트너 개념 그건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화장품 용기 시장의 경우는 품질 관리 기준이 각사별로 모여 정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화장품 용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가 지금 현재 상태는 없어가지고 단체 육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장품 제조 기술력이 발달함에 따라 화장품과 결합된 용기 개발도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담하면서 용기와 화장품 내용물의 적합성 실험에 대한 규정 마련도 요구됩니다. 적합성 실험의 경우 빠르면 보름, 늦어도 2달의 기간이 필요함에도 납기를 조급하게 잡히면 정확한 적합성 실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품 출시 후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그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현재로서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화장품 용기 부재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 전문가 부재도 브랜드사는 물론 용기 전문기업의 경우도 전체 용기 시장을 볼 수 있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용기만을 전무로 하는 전문가 육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우리 국내 화장품 용기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화장품 용기 수출 나도 실전 업무를 익히면 돈 벌 수 있다는 이런 유튜브 강의를 유튜브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모았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조금씩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뭐냐면은 첫째로는
뭐 화장품, 기능성 용기, 펌프, 기획 제조라는 이런 굉장히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 원료 부자재 기업 경영 실적 분석이라든지 또는 의료 목적 화장품 시장과 뭐 IS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국 마스크팩 시트 기능 원료 차별화 이러한 또 문제들을 갖다가 다루는 어떤 조사, 그 다음에 산업 속에서 화장품 시장 정보, 그 다음에 특히나 해외 시장 뉴스로서 미국 화장품 및 생필품 용기 시장 동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업체들, 다양한 업체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용기 수출이라는 어떤 제목에 맞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출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궁극적으로는 해외 시장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갖다 쭉 해놨던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 뉴욕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워싱턴, 뭐 요런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대한 조사들을 해외 시장에 대한 조사를 갖다 좀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캐나다, 뭐 밴쿠버라든지 토론토 요런 쪽에 어떤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뭐 북미 시장을 먼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 현장적으로 접근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큰 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북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갖다가 준비를 좀 해와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분과 함께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용기 시장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일본 시장을 갖다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오사카라든지 또는 나고야, 그 다음에 하여튼 또는 도쿄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떤 해외 시장 조사를 일단 충분히 해놨던 것을 이걸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 시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라는 것도 있죠. 유럽에서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는 영국, 런던, 또는 스페인, 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또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하나씩 또 깊이 한번 따져갖고 이쪽에 어떻게 하면 접근하기가 쉽고 뭔가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서나 또 승부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아니주의 어떤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호주 하면은 이제 시드니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하면은 호주하고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는 그렇게 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갖다 막론하고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이죠. 가장 우리가 처음에 수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역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동남아 시장부터 먼저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장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정석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대만 또 동남아 이걸부터 쭉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경쟁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시장하고 그 다음에 태국 시장 이런 거 보는데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어떤 보면은 태국보다도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또는 필리핀 이런 것을 갖다 중개 무역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자체의 그 지역으로서는 큰 시장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각 동남아시아의 모든 연결망 네트워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시장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어떤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가 많이 깨어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경우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미 시장도 나오죠. 브라질이라든지 칠레 시장. 현재 브라질과 칠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시장성이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도 한번 연구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동 시장. 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동하고는 거래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이제 몇 번 콜레스테롤 왔다 갔다 했었지만은 상당히 중동은 좀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사우디 리야드라든지 암바드라든지
인도 같은 시장, 안바드 같은 경우 이런 데서도 인도 시장도 한번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상당히 이런 인도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인도를 갖다 개척하기 위해서 두세 번 출장도 가고 많이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한 몇 번 그 수출을 갖다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어떤 비즈니스는 상당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인도 시장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갖고는. 옛날에 제가 했던 그 시절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도 시장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조사한 바로는 러시아 시장. 실질적으로 제가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수출을 갖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 나름대로, 지금은 또 나름대로 요새 또 어떤 그 러시아고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또 러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을 갖다 위해서 러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또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한번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화장품 용기 수출에 대한 첫 시간으로서 이것으로 마치는데, 화장품에 대한 어떤 내용은 화장품 용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원료, 부자재, 다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시작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아이템하고 연결이 될지 그것은 누구도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동차 부품만 가지고 동남아 시장을 갖다 막 쫓아다녔는데, 누군가가 어떤 지인이 한 번 와서 필스톤을 갖다 내 책상 위에다 한번 딱 놓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 그게 유압 부품의 그 부품이었거든요. 그런 부품을 가지고 결국은 북미라는 시장을 제가 개척을 하게 된 어떤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도 우리가 뭐가 나하고 인연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그 바이오하고 나하고 인연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항상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갖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네, 그런 계통으로서 그런 개념으로서 앞으로 제가 이런 어떤 그 에피소드를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무역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도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 어떤 그 무역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갖다 조사를 했지만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나서서 핸들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떤 공유를 하면은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중에서는 어떤 분들도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중 계통에 있는 분들도 현업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분들한테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으로서 삼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고 또 보람이 있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중에서도 좀 제일 먼저 컨택을 하고 뭔가 어떤 집중을 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저 나름대로 어떤 연구를 해서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